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조선에 대해서 공부했던 것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과 공부는 열심히 하였나요? 자, 고조선은 어떤 나라였을까? 교실에서 또는 온라인 수업으로 선생님과 함께 했던 내용을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발전한 나라예요. 그래서 청동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 거예요. 청동기는 기원전 2000년경부터 약 2000년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물과 유적이 나와서 이제 연대를 추정해 보면은 그 정도로 나오는 것 같아요. 기원전 2000년경이니까 1년에서 지금이 2021년, 여기에서 그 앞으로 또 2000년쯤 전이기 때문에 다 합치면은 약 4000년 전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도구는 어떤 것을 썼을까요? 예, 청동기니까 당연히 청동이란 것을 썼을 거예요. 청동은 구리에다가 주석, 아연 이런 광물들을 합금한 것을 말합니다. 자, 흔히 우리가 풀을 청자를 쓰는 것은 이게 나중에 녹이 쓸어가지고 파란색으로 변해서 그렇고, 원래는 금빛에 가까운 주 원료가 구리이기 때문에 금빛에 가까운 광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광물이 아니라 이제 금속이겠죠. 이제 여러 광물을 합금한 거니까. 자, 여튼 청동기랑 근데 청동기는 또 많이 귀했어요. 그래서 어, 청동으로 예를 들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뭐 다이아몬드 같은 걸로 여러분들 뭐 밭에 나가서 다이아몬드로 만든 괭이로 땅을 파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귀했기 때문에 당시 한반도에서는 농사를 지을 때는 여전히 돌을 갈아서 만든 석기인 간석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 청동기의 뭐 종류, 청동으로 만든 도구의 종류에는 뭐 비파형 동검도 있을 것이고요. 청동 거울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 생활이 가능했던 건 아니다라고 말을 했고, 농사 지을 때는 반달, 돌칼 같은 것도 사용을 하였습니다. 반달, 돌칼 같은 것으로 농사를 짓기도 했어요. 돌로 만든 거죠. 자, 그 다음 청동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는 벼농사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반달돌칼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런 것에다가 끈을 달아가지고 손목을 끼우고 벼이삭을 따는 데 사용을 했답니다. 수확할 때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청동기 시대의 특징은 벼농사를 시작했다는 거. 뭐 신석기 때 농사를 시작했다고 했지만 밭농사 위주로 어, 하였기 때문에 벼농사의 시작은 청동기 시대로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민무늬 토기도 사용을 하였습니다. 신석기 하면은 우리가 빗살무늬 토기라고 기억을 하겠지만 빗살무늬 토기에서 빗살무늬를 그은 이제 새긴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음, 토기를 구울 때 깨지는 것을 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였는데 이때는 이제 토기 제작 기술이 많이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무늬가 없는 민무늬 토기를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예, 주로 사용을 했죠. 민무늬 토기를. 자, 뭐 이렇게 벼 농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벼가 같은 면적에서 다른 작물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곡식을 이제 쌀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단위 면적당 곡식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 바로 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는 농산물이 생기고 이 남는다는 것을 약간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잉여라고 해요.
남는 농산물이 생기니까 먹고 남았으니까 이제 자기 재산이 생기겠죠. 개인의 재산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유재산이 등장하죠. 자, 청동기 시대에. 그리고 움집이 점점 신석기 시대 움집이 지상가옥으로 변화를 해요. 움집하면은 땅을 이렇게 깊이 파서 이렇게 지은 집인데요. 지상가옥이란 것은 땅을 깊이 파지 않고도 뭐 이런 식으로 집을 짓는다거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림이 정확하진 않지만 보온 기술이 조금씩 올라가서 이것도 땅을 파지 않아도 되는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남는 재산이 생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어느 지역이 농사가 잘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어느 해에는 옆에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식량을 얻어내기 위해서 뭐 전쟁이 발생하기도 하겠죠. 그렇게 하다가 점점 어, 부족 아니 뭐 마을이 점점 커지고 그렇게 하다가 나라라는 나라의 규모로 이제 나라라는 것이 생기기도 하고요. 전쟁이 빈번해진다는 거는요, 전쟁에서 이긴 사람과 진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 전쟁에서 지면은 뭐 노비 같은 것이 되기도 해요. 전쟁에서 진 부족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신분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청동기 시대에.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청동기 문명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한 나라가 고조선이라고 했는데요. 자, 먼저 고조선은요, 동국통감이라는 옛날 역사책에 따르면은 기원전 2333년쯤에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대략 청동기 시대가 뭐 유적과 유물로 규명된 시기랑 거의 비슷하죠.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고조선은 당군왕검이라는 사람이 세웠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당군왕검을 뭐 당군 할아버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뭐 대통령 이런 것처럼 직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뭐 당군 할아버지가 어떻게 1000년을 넘게 살았겠어요. 기록에 따르면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당군왕검이라는 직책이 그 정도 계속 계승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군이 제사장을 의미하고 왕검이 정치 지배자를 의미해서 당군왕검이라는 명칭이 쓰인 것을 모아서 당시에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과 정치를 하는 사람, 정치를 하는 역할, 그러니까 정치 지배자가 일치했다. 재정일치의 사회였다라는 것을 제사와 정치 지배자가 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왕 역할도 하면서 하늘의 제사도 지내는 종교 지배자 역할까지 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삼국유사에 보면은 뭐 이런 말이 나와요. 홍익 인간의 뜻으로 이제 당군의 뭐 아버지인 환웅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뜻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다. 이런 이야기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겠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고 그 뜻을 이제 환웅의 뜻을 당군왕검이 계승을 했겠죠. 자, 이제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풍백우사 운사를 데리고 왔다고 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중요시했음을 알 수 있냐? 당시에 농사를 무척 중요시했음을 알 수 있다. 또 이후에 환웅이 내려오니까 곰이랑 호랑이가 환웅에게 찾아와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하늘에서 왔다고 자부하는 이주 집단, 다른 지역에서 온 집단인 환웅 집단에 내게 이제 접근해가지고 곰부족과 호랑이 부족이 이제 동맹을 맺으려고 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호랑이는 뛰쳐나갔다 했으니까 곰을 숭배하는 부족이 환웅 집단과 결합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당군왕검 이야기를 해석해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역사적 사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조선은 이제 그래서 어디쯤에 있었던 나라이냐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교과서를 좀 찾아봐 주셔야 되겠는데 뭐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은 대략 뭐 요 정도 위치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알았느냐? 고조선이 만든 특이한 중국과는 다른 비파형 동검, 청동검이죠. 그리고 탁자식 고인돌의 위치, 그리고 손잡이가 달려있는 미송리식 토기가 공통으로 발견된 곳을 고조선의 유물과 유적으로 추정된 이 세 가지가 공통으로 발견된 곳을 어, 표현을 해가지고 이것이 고조선의 문화 범위이다. 영역과는 좀 다른 거예요. 옛날엔 경계선을 정확하게 긋고 나라를 세우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정확한 경계선은 알 수 없지만 고조선의 문화유산이 나오는 그 범위를 교과서에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비파형 동검과 탁자식 고인돌 미송리식 토기를 통해서 그것을 추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리고 고조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보려면요. 고조선의 법을 봐야 되는데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대요.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사회 질서가 매우 엄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다치게 하면은 곡식으로 갚게 하였습니다. 곡식으로 갚는다는 건 자기 곡식이 있다는 것이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진 재산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사유재산이라고 하고 당시에 사유재산을 인정했음을 알 수 있는 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조선의 법이 8개가 있었는데 현재까지 전해지는 것은 3개뿐이어서 3개만 다루는 거예요. 자, 인터넷에서 검색했는데 8개가 나왔다 하면은 그거는 이제 사실은 여러 역사학자들이 그거는 나중에 꾸며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 역사책에 써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많아요. 교과서에 나온 것은 3가지입니다. 자,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거나 50만 전을 내야 된다. 50만 전, 돈이죠. 화폐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고 당시 노비가 있었다는 것을 봐서 신분 또는 계급이 분명하게 나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고조선에 대한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